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전 7시 박정호 PD고요.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새해부터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전문가님, 네. 느낌을 얘기해 주셔야죠. 일단 오늘은 조금 흔들리기는 했는데 새해에서부터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IT가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좀 흔들릴까 싶었는데 좀 잘 버텼고요. 좀 대학주가 좀 빠졌고 반대로 오늘 이제 이란 전쟁 개입 이슈 때문에 그다음에 홍해 관련주 해가지고 그래서 해운주들 강했고요.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들, 가스 관련주로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뽑아보니까 그런 쪽 위주로의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있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올해 시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시장은 또 올라가게 돼 있고 미국 시장도 또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불기둥 레이더 종목은요. 시장이 완전 초전박살만 안 나오면 원래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 나올 거니까 올해도 2024년도 불기둥 레이더와 함께 급등주 한번 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기둥 레이더 이제 한 석 달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반도체 다들 아시죠? 300% 이상 수익률에 또 역사를 남기고 있고요. 또 그 후발주자로 또 흥하해운이 뒤따라서 지금 오늘 기준 1월 4일 기준으로 8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TV만 볼 게 아니라 오픈 채팅만 들어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샵 0082번으로 불기둥 보내주셔가지고 고민하면 늦습니다. 올 한 해 아주 그냥 뜨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1월 첫째 주 탑5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종목 화면으로 보시죠. 새해 첫날부터 애플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가들도 떨어졌는데요. 네, 애플이 판매 부진을 할 것 같다. 바클레이즈의 리포트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목표가 하향 이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주가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관련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항상 우리는 LG이노텍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부품주 하면 LG이노텍, BH 등을 찾아보시는 거는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을까. 왜? 그동안 향후 10년 정도 핸드폰, 스마트폰의 혁신이라고 하면 카메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더 이상 스마트폰이 고도화되는 혁신을 보여주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카메라 쪽으로 혁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센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월 18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는데요. 보통 갤럭시가 이 시즌에는 예를 들면 갤럭시 S24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어떻게 붙었냐면 갤럭시 AI라는 또 새로운 또 의미심장한 타이틀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이번에 발표되는 갤럭시 핸드폰에는 우리 최근에 많이 보셨죠. 온디바이스 AI라고 그것이 탑재된 갤럭시의 새로운 AI 핸드폰이 나온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이 시장을 한번 확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세대 교체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종목 뭡니까? 불기둥 AI 종목, 대표 종목 제주반도체가 여기에 속해 있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또 한 말씀 듣고 가야겠는데요. 제주반도체 지금 300% 넘었습니다. 이거 관해서 좀 얘기 좀 이어가 주시죠. 여기서는 지금 346%로 찍히고 있는데요. 아침 방송 똑같이 추천했거든요. 거기는 지금 395%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점점 가면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왜냐면 누가 더 싸게 샀느냐의 그 관점인데 불과 2달만 하더라도 20% 수익이 났다, 26% 수익이 났다 이렇게 자랑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50% 수익 날 때에서도 이거 결국은 세 자릿수 간다라 했는데 세 자릿수 간다고 얘기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세 자릿수 간다고 했는데 금방 200%다더니 200%에서 금방 지금 39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는 좀 늦게 추천해가지고 346% 정도 찍혔는데요. 얘가 일단 섹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온디바이스 AI로 지금 엮여 있지만 그 전에서는 이제 통신 장비, 뭐 IoT 관련주 뭐 등등인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세력주예요, 세력주. 밑에서 자꾸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지금 오랜만에 이제 IT 섹터들이 올라가서 또 움직이는 건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이미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쫓아갈 수는 없고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인데요. 전 더 간다고 봅니다.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2만 원 간다 그러는데 2만 원 이미 돌파가 됐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조정은 좀 받을 수는 있어도 또 올라가게 되면 저는 5만 원도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큰 목표치라 4천 원대, 3천 원대 얘기했던 게 5만 원 간다 그러면 정말 미쳤다고 할 텐데 수익이 났고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IT의 앞으로의 전망과 희망은 뭐 내년도 2025년도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보유자들의 영역에서는 5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따가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이정수 전문가님이 지금 월요일 아침 7시에 하는 이 방송에서는 정말 대단한 종목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레이더 안에서 포착되는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집중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요. 스마트폰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예전 트렌드로 스마트폰 부품주 하면 맨날 카메라 관련주 보셨는데 이제는 조금 트렌드 변화에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랭킹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기록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초부터 강력한 저출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자분들이고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이 저출산 정책으로 한번 또 이슈가 시작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뜨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포착한 꿈비도 저출산 관련주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역에서 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많은 테마주들이 연초부터 꿈틀꿈틀대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총선이 있는 이 한 해 동안은 이 저출산 관련주를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꿈비도 계속 추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저출산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총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계속 움직입니다. 세력분들이 연초부터 이 총선의 해를 맞아서 엄청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마음을 아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인 몇몇 종목들은 신용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고요. 이게 바로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잔고가 쌓인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강한 게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또 내려갈 때는요. 엄청나게 밑으로 투매 현상을 일으키는 또 악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신용잔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저번 주에 이정수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차라리 정치 테마주를 죽어도 나는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기업 내용이 탄탄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치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쪽으로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 전문가님이 동신건설 저번 주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한번 물어봐야겠죠? 동신건설 이번 주에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또 이거에 대해서 AS도 하늘 겸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불기둥 레이더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들을 뽑아내는 거라서 이미 10월 26일 날에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유는 모양을 만들어 놨고 앞에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이거를 일일이 뽑으려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보고 그냥 못 찾을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검색식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만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뭐 불기둥 레이더 제가 만들었던 검색식에서 떴기 때문에 불기둥 레이더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고 지난주에 모양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생겨있는 거래 실렸던 애들이 조정받은 다음에 이렇게 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다 했는데 그런 쪽이 오늘 중앙에너비스부터 해가지고 오늘 유가 관련주들 있죠. 흥구석이 오늘 상한가 가고 이런 애들이 다 비슷한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기둥 레이더 종목들 잘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오늘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정치 테마주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신 있는 분들이 하시고요. 또 여기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소액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금액으로만 매매하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정 전문가님 항상 얘기하시는 세력들이 나중에는 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폭탄을 던지고 가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랭킹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드래곤에 이어서 블랙핑크까지 떠났습니다. 이제 돈은 누가 벌어야 될까요?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저번 달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살짝 올랐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팀 단위로 활동하는 거에 대한 계약 내용이었고 개개인별에 대한 이게 좀 크거든요. 개개인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활동은 재계약에 불발됐다. 결국에는 실패를 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YG 엔터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룹들 빅뱅 그리고 블랙핑크 결국에는 다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돈은 누가 벌어야 돼.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신인 그룹인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베이비몬스터 이게 베이비몬스터라고 해가지고 그룹명입니다.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이제 신인 그룹이 이제 곧 데뷔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제 YG 엔터의 앞으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 이 큰 그룹이 이 그룹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YG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이 뭐라고 하죠? 이런 가수분들을 육성해가지고 그분들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엔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산을 그동안의 핵심 매출원이었던 자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이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게임주나 엔터주는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거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펙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을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수분들이 음원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날 거다라는 건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엔터주하고 게임주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 뭔가 YG 엔터 그래도 YG인데 베이비몬스터가 뜨지 않겠어? 라고 해갖고 좀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래서 뭔가 접근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또 우리 베이비몬스터 분들이 또 성공해갖고 BTS처럼 또 엄청나게 또 음원이 1등을 하고 상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신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랭킹 1위 화면을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오랜만에 또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지금 셀트리온이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은 제품 개발과 판매 사업이 이 구조가 일원화되면서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항상 강조하는 거죠.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볼 때 항상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보는데 셀트리온 효과 때문일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단 헬릭스미스는 어저께 신약 임상 실패로 인해서 조금 모습이 안 좋긴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왠지 항상 우리 셀트리온 대장 형님의 오랜만에 이 힘을 내는 모습이 다른 제약바이오주들까지 전이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2023년도에는 성과가 좀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2024년도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좀 물리셔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은 올해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성장 섹터란 말이에요. 이 신약이 개발돼서 매출이 발생되는 그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장주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금리 인하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제약바이오 회사는 이 바이오라는 업종 특징 자체가 하나의 약을 개발할 때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금리 인하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덩달아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올해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도 올해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우리 관심을 늘려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불기둥 AI 레이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1월 첫째 주에 이정수 전문가님이 소개시켜준 종목 중에서 급등률 탑5 먼저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일단은 1월 4일 기준 흥하해온이 현재 상승률 80.13% 수익률로 1등을 기록하고 있고 꿈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정책 효과로 탄력을 받으면서 74.3%, 그 뒤로는 YIK, 아까 말씀드렸던 동신건설, 우리바이오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급등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흥하해온 먼저 빠르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다 살펴봐야 될 종목들을 뽑은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의미 있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그러니까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을 뽑아놓은 건데 제가 이런 종목을 뽑을 때에서는 제가 뽑긴 했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인공지능 AI 검색기가 일단 뽑아요. 종목도 여러 개 뽑습니다. 막 뽑아요. 20개 나올 때도 있고 30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날카로운 놈들을 고르는 겁니다. 딱 봤는데 얘는 무뎌 보여. 얘는 조금 멍청해 보이고 얘는 똑똑해 보이고 이렇게 다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 종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일단 흥하해온은 11월 2일 날에 여러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대한해운도 있고 뭐 흥하해운도 있고 뭐 해운주들이 많이 나왔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흥하해운을 드렸을 때 당시 12월 2일인데 뭐 처음부터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처음 날서부터 움직였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은 당일날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근데 얘는 그날 급등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앞에 급등해 있는 흐름을 보고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제 뽑힌 종목인 것 같은데 급등해 있는 종목을 그 다음 날에 그냥 흔들었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흔들어 샀는데 빠졌죠. 그래서 손실이 났다가 한 달에 안 걸렸습니다. 한 2, 3주 지나니까 한번 상한가 가고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다가 또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급등을 하죠. 지금 제가 말로도 얘기했지만 흐름이 어때요?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얘들이 원래 그렇게 갖고 놀아요. 이게 원래 정상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서도 여기서 수익이 그때 당시 막 50% 났다고 할 때에서도 얘는 더 간다. 왜? 바닥이잖아요. 엄청 바닥이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잖아요. 기억나시죠? 피디님도? 네. 엄청 바닥이 있다고. 그래서 피디님도 이거 사고 싶다고. 사고 싶죠, 지금. 사고 싶다고. 지금도 사고 싶다고 했었던 종목으로 방송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때 당시 얘기했던 종목인데 거래량 패턴도 좋고 바닥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이 또 그런 장이에요. 저점이 깨지면서 계속 떨어진 장이 아니고 한 번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한 번 올라가고. 근데 이제는 80%까지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80%까지 올라왔으면 이제는 사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제주반도체처럼 보내줘야 돼요. 300% 올라가든 500% 가든 1000% 가든 이건 얘 이제 운에 따라야 되는데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더 올리는 거죠. 왜냐면 아직도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거 세력들이 나는 3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럼 3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럼 3천 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3만 원 간다고? 그럼 살려고 하죠. 근데 개인들이 안 사면 올라가는데 사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그럼 싸게 사는 게 좋으냐? 그럼 싸게 사면 또 어떻게 돼요?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바닥에서 건드려 놓으면 안 가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데 날이 서 있는 게 그게 이제 급등주의 이제 특징인 거죠. 봐봐요. 이때 보면은 이걸 왜 이때 당시 11월 2일 날에 잡았느냐? 앞에서 날이 섰잖아요, 이미. 날이 쓴 상태에서 누군가가 바닥에서 땡겨 올리는 애들이 주체가 있었다. 주가는 완전 바닥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 이제 흥하해원을 바라봤던 이유가 아마 이거 그때 11월 2일 날 10월 달 그때 이제 첫 방송 나와서 며칠 뒤에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해운이 막히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이 막히게 되면 또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 그러는데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해운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저도 뭐 광군제다 아니면 뭐 연말이다 해갖고 알리 뭐 이런 거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해운업이 그렇게 빨리빨리 안 오는 뭐 그런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있나 보죠. 이게 몰리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업들도 뭐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그래서 뭐 CJ 대한통운도 최근에 한 달 전에 그래서 그런 이슈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해외 구매가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로. 어쨌든 차트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 그런 상가 갔는데 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자, 두 번째는 꿈비도 근데 꿈비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꿈비.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집값 잡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뭐 다른 아마 정책들을 펼쳐도 쉽게 안 잡힌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그러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야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 이거를 언제 줬냐면 10월 26일 날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때 당시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 딱 보더라도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줬냐면 말 그대로 완전 바닥에 있고 거래량 패턴이 괜찮은데 저출산 정책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아까 피디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떻게든 기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구가 소멸을 하고 있고 지금 지방도시 소멸하고 있고 아이를 안 낳다 보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 인구가 막 1000만씩 줄어들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위기의식 속에서 분명히 뭔가 정책이 또 나올 텐데 효과는 쉽지는 않겠죠.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모르긴 몰라도 올라가긴 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줬던 건데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2달 걸리니까. 근데 되게 많이 올라왔죠. 이게 신규주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신규주들이 바닥에서 별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익률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률도 74.38%.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다른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20%, 30%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2달 만에 막 급등이 아까 흥하이온처럼 차트가 이렇게 날이 서지도 않았는데 이거 오히려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아까 PD님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싸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흥하이온도 얘는 80% 올라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꿈비는 그렇지는 않아요. 흐리멍텅하게 올라갔는데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것도 보유자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게 신규주들은 빠질 때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 한 10%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50% 빠집니다. 이런 게 있어요. 2만 원에서 7천 원 빠지면 거의 뭐 40, 50% 빠져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산 사람들만 보유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신규주들 특징이 그렇다는 거. 조금 빠지는 것 같지만 조금이 아닙니다. 조금만 빠지면 금방 반토막도 나고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YIK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CXL AK YIK 요게 이제 12월 14일이니까 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지난달에 이제 휴장이 좀 많았으니까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폐장일도 있었고 그래서 뭐 느낌은 한 달 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한 2주 정도에서 휴일 다 빼면은 한 2주 안쪽에 한 열흘 정도 전에 줬던 느낌인데 거래일수로만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준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 14일 날 봐봐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 여기 이랬던 건데 지금 종목들 대부분 잘 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이 새어야 돼요. 아침 방송에 있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YIK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추천을 못 하죠. 아마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안 올라가 있는 바닥에서 추천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줬을 때 단점이 뭐냐면 세워라 내워라 언제 올라가나 뭐 이게 좀 답답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올라가요. 급락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장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을 타다가 좀 지루할 때에서는 확 이렇게 좀 들어 올린 애들이 좀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럼 차트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사면 물릴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인데 그게 또 잘 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 종목은 일부러 그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딱 누가 봤을 때에서 옆에서 봤을 때 바닥에서 한 30% 40% 올라갔는데 지금 사면 물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느낌에서 더 잘 갑니다. 느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뽑는 거 아닙니다. 괜히 이 얘기했다고 30% 40% 올라갔는데 한번 이거 사볼까? 그럼 물려요 진짜로. 저도 느낌으로만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확인할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검색식에다 녹인 거예요. 그래서 녹여갖고 그 검색식에서 인공지능으로 탁 누르면 탁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10개가 나오면 거기서 3, 4개를 골라내는 거죠. 그렇게 골라내서 뽑은 종목인데 잘 가네요. 잘 가고 있고 한번 단기 목표치는 좋네요. 한번 단기 목표치를 세게 줬죠. 이것도 수익이 58% 나왔으니까 세게 한번 줬는데 조정받으면 또 갈 겁니다. IT 안 끝났어요. IT주 끝난 거 아니니까 조정받으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겠고 자 다음은 동신건설. 자 이건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데 저는 정치 테마주로 준 거는 아니고요. 차트 보고 준 겁니다. 차트 보고. 검색식에서 보고 자 봐봐요. 검색식에서 이게 언제 뽑은 거냐면 이것도 10월 26일 날에 뽑혔네요. 10월 26일 날 여기서 한 이쯤 되겠죠? 여기서 딱 보면 자, 우리 한번 차트 한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면 10월 26일 날에서 뽑을 때에서 자, PM을 보기에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네. 한 80, 90% 여기는 뭐 100% 올라왔어요. 130%.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일단 사지를 못해요. 못 사죠. 못 사죠. 왜냐면 많이 올라갔다고. 그리고 만약에 샀었어도
한 달, 두 달 정도 안 움직이면 답답해서 대부분 다 던지거나 도망가죠. 그렇죠.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일단 잘 접근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건설주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공략을 안 하는데 근데 저는 거래량에 집중을 했습니다. 거래량과 그다음에 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바로 흥하이온도 그랬고요. 흥하이온도 다시 한번 보면 흥하이온 마찬가지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였고 조정받았고 다시 거래 실리고 움직이고 조정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을 하니까 다시 올라가듯이 거래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신건설도 뭐 정치 테마 있던 거는 저는 원래 정치 테마 안 좋아하니까 일단 거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이걸 갖고 있는 세력들은 뭘 하든 간에 뭘 엮어서 움직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줬던 건데 모양 이쁘게 만들어 놓더니 올라갔어요. 결국은 위에서 다중바닥형, 뭐 이중바닥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삼중바닥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지지할 자리 다 지지해 놓고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을 딱 엮이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가고 팅팅 올라갔는데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매집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장이 좋으면 뭐 건설주로 움직이든 정치 테마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뭘 엮어서 결국은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전 정치 테마주는 싫어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어쨌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다시 차트를 보니까 좀 매도가 좀 나왔네요. 보니까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음봉 하나 떨어졌죠. 이거는 추가 매수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치는 줬으니까 수익 많이 나셨으면 70%까지 올라갔었네요. 제가 얘기해드렸던 자리에서는 58% 올라갔지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좀 팔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 이것도 지난주에 대놓고 얘기했던 종목이죠. 우리바이오. 제약바이오를 저는 좋게 본다. 올겨울에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도 굉장히 강해졌고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대형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걔네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조정받으면 또 가요. 자, 우리바이오. 그렇게 해서 지난주 얘기했는데 얘기하자마자 또 급등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서도 얘기했던 종목이지만 이때 당시가 더 싸기 때문에 이때 기준이 10월 26일입니다. 12월 달에도 얘기했었어요. 10월 26일 날 얘기했던 자리에서 기준으로 55.4% 올라왔는데 거래 죽이죠. 거래가 죽이고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결국 튀었어요. 움직이기 전에 이제 이런 모양.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들을 찾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매매 종목입니다. 이런 모양. 거래 실리고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이런 모양들을 잘 찾으면 지금은 이런 데서 수익이 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역대 수익률 탑5를 보실 텐데요. 당연 1등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일단 현재 상승률이 346.41%고요. 오늘은 1월 4일 기준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자, 그다음에 GL팜텍이 또 세 자릿수 104% 정도. 이렌시스 102%. 이렌시스가 저희 첫 방송 기준입니다. 9월 21일이 첫 방송 기준으로 102%. 그다음에 체시스 100%. 전문가님 이제는 이제 이 명예의 정당에 5위까지도 이제 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진 바이오폰만 좀만 전진하면. 그렇죠. 이제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다 세 자리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겠어요. 이제 바뀔 건데 근데 지금 나머지들은 다 올라왔다 다시 다 빠졌습니다. 근데 빠져도 손실로 바뀌지는 않아요. 워낙 약간 이런 느낌이죠. 100이었는데 60%된 느낌? 수익률이. 예를 들면 뭐 그렇죠. 80% 뭐 그렇게 되지만 또 조정받으면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그 시간을 못 견뎌요. 한 최소 2달? 일단 저는 마음이 급해서 제주반도체 처음에 방송에 얘기하실 때는 세 자리 간다고 했는데 앞자리 또 3번 바뀌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거. 세 자리, 앞자리까지 3번 바뀌었어요. 아까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아침 방송에도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었거든요. 제주반도체. 거래량이 지금 계속 실리고 있고 이거 아마 못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저도 이 자리에서 사라 그러면 저 미쳤다고 이거 사요. 이거를 절대 안 삽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못 사는 거고요. 살 수 있는 좋은 자리들은 밑에서 많이 있었죠. 여기 있어요. 원래 이 제주반도체는 7월 달, 8월 달에서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 원래 사실 그때 저는 IT 섹터가 7월 달, 8월 달쯤에 모양들이 괜찮아져서 이제 좀 움직이겠구나 했는데 안 갔죠.
그리고 안 가고 나서 9월 22일 날 제가 시장이 박살날까 봐 다 현금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겠다. 그래서 다시 공략시켰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제주반도체를 다시 갖고 나와서 추천을 했었던 아침 방송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은 4,300원인가 하여튼 그쯤에서 추천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는 9월이 아니고 11월 2일 날에 최근에서 봐봐요. 날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침 방송은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선점하는 느낌. 단점은 2달이든 석 달이든 넉 달이든 안 갈 수가 있다. 바닥은 원래 그래요. 바닥주들은 이게 좀 지루하게 좀 횡보를 하다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날이 쓴 상태에서 날이 쓰니까 그냥 공략하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은 거래량 패턴과 차트 이쁘고 거래량 패턴에 날이 쓰면은 일단 들어가 보는 거죠. 뭐 들어갔는데 저점 깨지면 던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사요 이거를. 하지만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겁니다.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에서도 2만 원 돌파하기 전에서도 12,000원대에서도 했던 얘기가 이거 2만 원 정도 15,000원 일단은 가고 그다음은 2만 원 목표다. 2만 원까지 왔어요. 왔고 이제 조정을 받아야겠죠. 옆으로 횡보를 하든가.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 그다음부터 뭐 3만 원, 4만 원, 이제 5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은 너무 욕심이죠. 4,300원대에서부터 5만 원까지를 본다? 너무 큰 욕심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고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중을 줄이는 거냐면 전체에서 수익 나면 일단 절반을 파세요. 뭐 50% 수익 났든 30% 수익 났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있는 비중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또 팔면 되죠. 근데 팔다 보면 본인이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더 사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안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쉬워. 더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도 적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조금씩 팔다 보면은 더 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팔아도 돼요. 근데 갖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비중이 많은 거예요. 계속 팔면 되죠.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60% 갖고 있어도 더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갖고 있어도 더 팔아야 되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뭐 계속 앞으로도 뭐 신고가 달성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있었던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볼 텐데요. 자, 일단은 당연 전문가님 원익큐브 먼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종목도 소개시켜드려야 되니까 원익큐브만 볼게요. 네, 원익큐브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원익큐브만. 원익큐브를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주자마자 이제 확 움직여버리면서 어저께 수요일 날에 아주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을 거의 한 18%인가요? 뭐 그쯤 한 방에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올라왔다 다시 빠져버렸어요. 근데 아까 전에 봤었던 이제 설명해드렸던 종목들 흥하해운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YIK도 그랬고 날이 쓴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다시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2년, 3년 동안 빠졌다가 날이 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가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지지 라인들을 보면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좀 긴 얘기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움직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오늘 흥구석유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 이것도 바닥에서 이거는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은 아니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해 줬어요. 앞에 거래량 봐봐요. 흥구석유 거래량 많죠. 그래서 거래 많이 실려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것도 간다. 그래서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서 공개 방송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봐라. 그래서 추천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이런 애들 다 보면은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극동유화 뭐 이런 애들 극동유화 오늘 다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앞에 거래량 실리고 바닥에 있으면 움직이기가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장이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려 놓으면 중앙 에너비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한번 튑니다.
어제 11월 달에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특징주들이 나와서 오늘에 또 불기둥 레이더 종목으로 여러 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개까지 소개시켜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은 나쁘지 않다는 거 오늘 잘 움직이죠. 네, 여기까지 지난주 종목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전문가님이 빨리 종목들 소개시켜주게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거의 랩을 하는 수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얘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그 다음에 세 자리 수익률 간다. 그 다음에 앞자리 3번 바뀔 때까지 많은 분들에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쯤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빨리 샵 0082번으로 불기둥 보내주시거나 QR 찍고 들어오셔야겠죠? 자, 올해도 달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흥하해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도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시죠. 자, 그럼 불기둥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석유부터 한번 가볼게요. 한국석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지 그거 외에서도 HLB라든지 지도믹들이 준 지 얼마 안 됐죠. 다 잘 갔어요. 30%대 다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HLB, 지도믹들이, 가온칩스 40%, 54%, 35% 이렇게 수익 난 종목도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좋은 종목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오늘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 검색식을 돌려봤더니 일단 이게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나온 거를 일부러 제가 섞어버려요. 왜냐면은 1번서부터 나오게 되면은 그게 제일 좋은 종목이 나오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다 질러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그냥 돌려버리거나 랜덤으로 돌려버리거나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번이 좋을 수도 있고 4번이 좋을 수도 있고 8번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한국석유인데 오늘 강하게 지금 장대 양봉으로 뽑았는데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 한국석유도 11월 달에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었고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당시 에너지 관련주들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때는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뭐 매집형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날이 섰죠. 그러니까 불기둥 레이더 검색식에 이게 뽑혀 나오는 겁니다. 앞에 거래량도 괜찮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로서 뭐 설립은 1964년에 됐다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블랙 아스팔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아스팔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석유류 제품 이런 것들 하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 석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 관련돼 가지고 이름도 보면 한국 석유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급등할 때 오늘 같은 날은 어차피 못 쫓아가요. 오늘 같은 날 어차피 이게 지금 1월 오늘 4일인데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뽑아 나오면 내일 물론 이게 내일 방영이 되면 좋겠지만 내일 방영이 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 방영이 됩니다. 시간표상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음 날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조정받을 때 저점에서부터 몇 프로 갔는지 그렇게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일날은 못 사는 거예요. 당연히. 장 끝났는데 어떻게 사요? 그렇죠? 다음날 흔들 때 저점에서 공략을 하면 된다. 만약 월요일 방송 봤는데 흔들려 있다, 저점에 있다 싶으면은 일단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저점이 여기가 깨지지를 않아요. 여기가 안 깨지고 그리고 지금 뭐 이란 뭐 개입설 저는 전쟁 안 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그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뭐 홍해 뭐 물류 그래서 뭐 흥하해운도 흥하해운이죠. 흥하해운도 지금 상한가를 갔듯이 지금 유가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불안하다. 왜냐면 거기서 뭐 기름이 뭐 전 세계로 나가는 게 몇 프로다. 뭐 이렇게 기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불안 때문에 유가가 또 요동을 치면 당분간은 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뽑아봤고요. 자, 다음은 대성에너지입니다. 마찬가지 유가, 에너지, LNG, 가스 관련주 쪽이죠. 자, 중동 리스크가 발발이 되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에 있는 종목인데 마찬가지 좀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거 비슷합니다. 얘도 대성에너지 여기서 공개 방송에서 눈치 많이 줬어요. 이런 게 움직인다. 유가 관련주 무시하지 말아라.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 앞에 거래량 봐봐라. 이게 또 가지 않겠느냐. 해갖고 중간에 한번 간 적이 있죠. 갑자기 무슨 뭐 7광고인가 뭔가 뭐 개발한다 그래갖고 잠깐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그때보다 거래량이 틀리죠. 이번에는 봐봐요. 거래가 확실히 틀리죠. 이번에는 누군가 진짜로 들어온 겁니다. 앞에서 매집했던 애가 다시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이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아서 뭐 난방용이라든지 영업용이라든지 산업용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대부분 이제 대구 지역, 뭐 죽곡지구 뭐 열과 뭐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내 버스용 뭐 연료 공급도 하고 있고 뭐 천연가스 충전소 12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니까 이번 LNG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거래가 실린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건 다 핑계고요. 앞에서 들어온 애들이 지금 거래 실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또 가겠죠. 조정 안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보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는 SFA 반도체입니다. 사실 유가 관련주들을 더 뽑아왔는데 섞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SF 반도체 중간에 끼었는데 자, 이건 아침 방송에서도 표역 종목으로 줬던 종목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바닥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7월 달, 8월 달에 열심히 이것도 간다. LB세미콘과 함께 SF 반도체 자주 추천했어요, 이거. 10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5번, 6번 자주 추천했던 종목인데 하도 안 움직여갖고 봐봐요. 7월 달, 8월 달 하도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답답했던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LB세미콘 그리고 SF 반도체는 그러니까 바닥주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주의 특징이 이래요. 바닥주는 사면 잘 안 갑니다. 작년에 여기서 7월 달, 8월 달에서 바닥 얘는 좀 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IT가 말을 안 들어먹었죠. 그래서 7월 달, 8월 달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제 수익으로 바뀐 종목인데 그럼 지금은 왜 뽑아왔느냐? 오늘 또 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을 일단 세웠고 이때랑 좀 틀리죠. 이때는 큰 박스권 안에서 갇혀져 있는 박스권 매매 종목으로 봤다면 지금 박스권을 뚫어놓고 날을 세워놓고 또 조정받고 또 날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겁니다. 거래도 실렸죠.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수급 이런 것들이 다 네 박자가 맞아들게 되면 웬만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SF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뭐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IT가 그렇게 앞으로 계속 좋다고 하니까. 얘는 이제 후공정 분야 쪽에서 반도체 쪽, 조립 분야를 하고 있는 그래서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 조립 검사 전문 업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SF 반도체. 차트 이쁘잖아요.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간간히 이제 분석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종목의 패턴이기도 해요. 왜냐면 떠 있잖아요.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죠. 떨어져 있는 거 사니까 3개월, 6개월, 7개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가 올라가면 8개월 동안 답답했다가 이제 수익이 나거나 본전이 되면 다 팔아버려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죠? 8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마이너스 30% 정도 깨져 있다가 8개월 동안 그러다가 깨져 있던 30%가 본전이 되면 대부분 다 팝니다. 근데 그게 고점에 있는 종목이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면 사실은 좀 욕심낼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지금 카카오도 그렇게 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그렇죠. 바닥을 많이 기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박스권을 줘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지금은 대부분 다 던져놓고 지금 최근에서도 급등한 다음에 한번 여기 밟아놓으니까 대부분 다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선수급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가벼워졌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지금 3개밖에 못했는데 뒤에는 종목들이 가스 관련주들도 있고 우주항공 테마도 있고 하여튼간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다 못한 것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이 나가고 나서 끝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 전문가님이 이제 종목 소개시켜드렸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AS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 AI 레이더가 포착한 종목은 밑에 샵 0082번 이따가 오전 10시 실전 매매 정수 방송 끝난 뒤에 이정 전문가님이 또 추가 종목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와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